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나눌 이야기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일에 대한 고민 하나씩 갖고 계시죠? 이제 졸업하시면 어디 취직해야 되지? 혹은 나는 대기업 다녀서 이제 연봉도 되게 빵빵한데 행복하지가 않아. 내가 왜 일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고민들 다 하나씩 갖고 계시나요? 일에 대한 고민은 사실 평생 해야 되는 고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볼 만한 그런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직업에 굉장히 만족하고 또 제 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두손컴퍼니는 취약계층 분들 그리고 저소득자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에서 일한다고 하면 보통 특이한 사람이다거나 혹은 되게 착하다라는 편견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고 제가 이 일을 시작했었던 6년 전에 저는 지금보다도 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이제 학교 주변의 자취방에서 이렇게 맥주캔을 혼자 요새 혼술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데 제 인생을 바꿔놨던 이 기사문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서울역에서 노숙인들 자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공원요원 다 고용해서 다 내쫓을 거야 라고 공식 성명으로 기사문을 낸 거예요. 그걸 제가 약간 술기운에 읽었는데 잘못 본 건가 처음엔 싶었어요. 아니 똑같은 서울 시민인데 저 사람들은 돈이 없고 몸에서 냄새가 좀 난다고 해서 내쫓는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입고 있던 추리닝을 그대로 입고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2병 딱 사가지고 서울역으로 이제 택시를 타고 가요. 지금은 좀 풍경이 달라져 있는데요. 예전에만 해도 이게 2011년도니까요. 한 서울역 주변에 한 300에서 100분 정도 되시는 노숙인 분들이 이제 거주를 하고 계셨어요. 가니까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오른손에 뭐가 있었죠? 네, 막걸리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저를 환영해 주시면서 이게 또 이제 추리닝 바람에 제가 저녁이 되면 이제 수염이 까맣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저랑 이제 인생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몇 시간 만에 제가 노숙인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편견 2가지가 바로 깨집니다. 첫 번째는 노숙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특이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너무 평범한 저희 아버지 뻘 되시는 어르신들이 그냥 우리가 하는 그대로 그런 삶의 고민을 갖고 얘기를 하면서 술잔을 기울이고 계신 거예요. 아, 되게 평범한 분들이구나.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네? 라는 생각. 두 번째는 우리가 다 게을러서 그분들이 그런 삶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분들이 하루 종일 일을 찾아서 여기저기 들르시고 거의 대부분이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혹은 아침에 노가다를 막 새벽에 뛰고 오셔서 저녁에 술을 드시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알기 전에는 게을러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분들을 만나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 며칠 정도 갔는데 어떤 분이 막 괴성을 지르시면서 제가 있는 쪽으로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행인들도 막 쳐다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걸까? 이렇게 다리를 좀 절면서 저희 쪽으로 오시는데 마침 제가 앉아있는 술자리로 이렇게 오시길래 잘 됐다. 한번 물어봐야겠다.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뭔가 꺼내시는데 꼬깃꼬깃한 5,000원짜리를 꺼내서 그걸 피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하루 종일 폐지 수거를 해서 번 돈 5,000원을 동료분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렇게 기쁨의, 이게 괴성이 아니라 기쁨의 환호성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사실 5,000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루 종일 일해서 벌 만큼 큰 돈은 아니잖아요. 요새는 커피도 한 잔에 5,000원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이분들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데 적어도 내가 좀 열심히 하면 이분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을 때 5,000원보다는 많이 벌도록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네, 이 결심을 이제 6년 전에 했는데요. 누군가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정말 더럽게 힘들다. 진짜 더럽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물론 제조업을 하면서 부업거리는 몇 개 만들었었지만 이 정규직 일자리 만드는데 꼬박 4년이 걸렸거든요. 그럼 물어보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대기업에 근무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일자리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워? 라고 충분히 반문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근데 이분들의 특성을 보면 이해가 가십니다. 첫 번째는 이분들이 기술이 없으세요. 두 번째는 이제 보통 남성분들 평균 연령대가 58세신데 힘을 막 강하게 쓰시는 업무는 또 안 돼요. 세 번째는 그렇다고 사무직을 일자리를 만들기는 또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과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하려면 기성시장 안에서 가격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기성시장에 없었던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만 이분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가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만들었던, 제조업을 하면서 만들었던 제품들을 보면 종이로 만든 광고 옷걸이, 얼굴 형태로 만든 이제 캐릭터 옷걸이, 이거 이제 걸면 캐릭터가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걸 만들겠어요, 그렇죠? 버려지는 청바지 밑단으로 만든 커피 컵홀더,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대기업들한테 대량 수주를 받는 거예요. 판촉물이나 이런 걸로. 그럼 대량 생산 과정에서 홈리스 쉼터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하셔서 한 번에 막 80분, 100분씩 참여를 하세요. 그래서 일을 막 하는데, 그래서 처음엔 되게 막 낭만적으로 난 이제 사회적 기업가가 됐구나. 너무 낭만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했어야 될 일들은 제품 개발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공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금형 잘못 나오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바로 막 1,000만 원 날라가거든요. 이제 가슴 졸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여유롭게 맥주를 마셨던 저의 자취방은 각종 부자재와 제품들, 팔리지 않는 제품들, 그리고 옷걸이를 만드는 기계도 있었고요. 예, 김우빈 씨 옷걸이를 여기 만들었는데 김우빈 씨와 함께 그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고요. 또 이제 영업을 제가 직접 해야 돼요. 이제 B2B 영업,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 대상으로 하는 영업을 해야 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26살짜리 졸업도 안 한, 기업이면 신입사원도 아니에요. 졸업도 안 한 사람이 와가지고 판촉물 만들어 달라고 하면 해줄까요? 담당자들이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니까 그 담당자들이 가는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매일 옷걸이를 리필하면, 그럼 이제 저녁 오후 되면 어떻죠?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주워가지고 쓸만한 거 모아가지고 다시 다음날 리필하고, 그리고 막 담당자들이 이제 얼굴 아니까 아침에 도시락 싸가지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스토커처럼 오면은 도시락 주면서 이제 저 두송컴퍼니입니다. 이렇게 사실 꾸역꾸역 3년 정도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힘든 것보다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였냐면, 이 제조업이라는 게 어떤 달에는 매출이 막 1억씩 있는데요, 다음 달은 매출이 빵원이에요. 그러면 일이라는 게 사실 얼마 버는지보다 얼마나 꾸준한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저희 옷걸이 할 때는 막 작업이 있을 때 신나게 오셔가지고 담배값 번다, 술값 번다 이러고 하시다가 다음 달 되면 일이 뚝 끊기니까 전화가 오세요. 아니 박 사장, 내가 뭐 잘못했어?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일을 제가 못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럼 그렇지 하고 전화를 끊으시고 그 돈으로 적은 돈이었지만 술을 다시 드시거나 경마장을 가시거나 이런 생활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그분들의 부업거리 만들어 드렸지만 삶의 질의 변화를 못 드리고 있다는 자괴감이 계속 들다 보니까 내 직업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시기들이 이어졌었죠. 근데 이제 성수동 주변에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마리몬드 이제 윤홍조 대표님이랑 이제 루트임팩트, 또 진짜 이제 정경선 대표님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때. 그러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제조업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물류였거든요. 뭐 하나 만들려면 이제 물건을 들고 차로 나르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되게 단순한 일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중요한 일들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한 게, 우리 같은 작은 제조업체들, 유통업체들의 제품을 우리가 모아서 물류센터를 운영하면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물류 대행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회사들의 제품을 저희가 대신 보관하고 또 관리하고 포장해서 배송하는 물류센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옷걸이에 대한 그 애정은 별로 없고 네, 이 물류업을 했는데 이제 너무 즐거운 거죠. 꾸준한 일자리도 만들고 이게 사람이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출근했을 때 누구를 볼지를 아니까 그게 너무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 20분 정도의 그 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현재는 노숙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없으세요. 저희 일하는 분들 중에 노숙 생활은 없으시고요. 제가 이제 그걸로 시작을 했지만 과거에 노숙 경험이 있거나 혹은 노숙인 쉼터에서 연결을 받거나
꼭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간절히 정말 일이 필요해 라는 분들의 경제 상태에 맞춰서 저희가 일자리를 드리고 있고요. 또 나머지 절반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벤처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도전과 나눔의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는 젊은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치고는, 중소기업도 아니죠. 소기업 치고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 있는 회사가 드물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어우러져 있는 회사고요.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1차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조금이지만 돈을 벌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시작하시는 게 회사 주변에 집을 구하세요. 그럼 이제 거주 환경이 개선이 되시고요. 두 번째는 뭐 개인마다 다르지만 저축을 시작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또 이제 뭐 일단 술을 좀 줄이시고 이제 출퇴근을 하시니까 건강이 좀 좋아지시는 거죠. 근데 저희가 여기까지는 알고 시작을 했었는데 정규직 일자리라는 형태로 이제 일을 만들어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2차 변화가 있었어요. 저희 이제 그걸 자존감의 향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 번이 그런 분이, 지금은 일을 저희랑 안 하시는데 예전에 저희 물류사업 시작할 때 계셨던 분인데, 그 거리 노숙을 하시는 분인데 저희한테 바로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술 드시고 주무시다가 그 바지에 실을 하고 바로 출근을 하세요. 반응이 신기했던 게 본인은 본인 몸에서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 난 안 씻겠다가 아니고 본인 몸에서 냄새가 안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꿔봤어요. 그분을 모시고 같이 이발을 하고 깨끗한 그 브랜드 의류점에 같이 가서 바지랑 속옷을 사드리면서 매장에서 깨끗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점원들이랑 일부러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오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내가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어떤 본인의 자존감에 향상됐다라는 고 저희는 해석을 했는데요. 이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명함을 맞춰드리기 때문에 예전에는 본인의 그런 처지가 창피해서 결혼식 이런 데 잘 못 가세요. 안 가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서 명함도 돌리시고 축의금도 당당히 내시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인간관계 회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가족관계가 회복이 되는데요. 보통은 요새 같은 세상에 전화번호 몰라서 연락이 안 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한 15년, 20년째 가족들이랑 연락을 안 해요. 따님이랑도 연락 안 하시고. 저희 지금까지 네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들어오시고, 꼭 두손컴퍼니가 아니더라도 일을 시작하시면 가족분들이랑 연락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잘 지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족관계 회복되는 걸 여러 차례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두손컴퍼니에 있는 팀원들은 이렇게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돈을 벌어야죠. 그렇죠? 돈 잘 벌면 좋잖아요. 그렇죠? 잘 벌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과연 본질인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6년 동안 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직업이니까 그렇죠? 일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단순히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향상시키는 거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집에 가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나와 내 옆 사람,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요. 지나가다 만나는 폐지 주우시는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옆 사람을 향상시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을 벌고 계십니까?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